뭐 또 이 시즌이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청의 김민철 정책국장님이 오셨는데요. 재외동포 정책과 기본부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소개받은 김민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순서는 먼저 동포청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동포의 현황을 포함해서 대외 동포 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소개를 드리고, 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내 동포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역사적인 저희가 특수동포라고 지원하고 있는데, 사할린 동포,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의 페이지 수가 좀 다를 텐데요. 자료의 8페이지를 가주십시오. 저희가 151명 조직의 차관급 조직이고요. 청장님, 차장님, 그다음에 3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있고, 센터는 뭐 정부 직급으로 지금 부의사관급입니다. 소재지는 송도구 광화문의 민원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국장급인데요. 조직을 관리하는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재외동포 정책국에서 총괄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동포 지원 제도과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국내 동포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하고 있고, 미주 유럽 동포과에서는 동포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조직 내역을 이런 거 조금 바꿨는데요. 동포 간담회라든지 동포의 의견 소통, 그다음에 동포 사회의 현안 등을 저희 담당하고 있고, 아주 러시아 동포과에서 러시아, 사할린 동포, 중국 동포에 대한,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동포, 소위 말하는 저희가 동포 보듬기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동포 지원제도, 소작 특수 동포들에 대한 지원제도 및 사업을 아주 러시아 동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국에서는 재외동포 협력 총괄과에서 동포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에서는 주로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동포 교육 문화 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동포 인권과에서는 입양 동포에 대한 지원과 차세대 동포의 Y 네트워크 차세대 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는 그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동포 경제 단체와의 교류 협력 네트워킹과, 그다음에 경제 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재외 동포들의 민원을 총괄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러한 민원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디지털 온라인화를 위한 디지털 영사 서비스 팀이 있고, 총괄팀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 출입국 지원팀이 있고, 경제사회 교육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외동포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재외동포들이 52년은 56만 명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저희가 센서스를 하는 거는 현황 집계하는 거는 매 2년씩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750만으로 정점을 찍었다가요. 21년에는 조사에 의하면 2,730만 명, 그다음에 23년에는 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로 보자면은 저희가 뭐 여기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줄어든 거는 조선족 동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집계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추정컨대 제3국으로 많이 가셨 것 같아요.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국내 동포로 해서 집계에 잡혀서 65만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3국으로 간 경우에는 잡히기도 하고 저희 통계에 잡히기도 하고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줄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조선족 동포들이 갑자기 사망을 그만큼 뭐 몇십만 명씩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누락이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집계 잡히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중국 동포의 경우에는 중국 통계를 가지고 국내 동포 통계를 중국 동포 통계를 잡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숫자만큼이 뭐 자연 감소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1년에 거의 한 몇 년 사이에 뭐 30만씩 20만씩 주는 거는 저희는 이주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좀 통계 집계상에서 지금 통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낼 수 있을지 사실은 연구하고 지금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리고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될 생각하고요. 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재동포들이 북미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가 중국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CIS지요. 그다음에 유럽, 남아시아 태평양, 호주 쪽, 대양주 쪽에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남미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의 국내 체류 현황을 보면 2022년까지 조금 2018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22년에 조금 21년에 이제 이건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고요. 영향을 줄어들으셨다가 다시 8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추세적으로는 국내 동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동포라고 편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기본법상으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를 저희가 편의적으로 국내 동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정의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 좁아져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오늘 나온 간담회에서 나온 것도 좀 듣고 거의 그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별로 국내 동포를 보시면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고요, 66만이고. 그다음에 미국 동포, 우즈베키스탄 동포, 러시아 동포, 캐나다, 카자흐스탄 이렇게 돼 있어서 실은 러시아 CIS 지역으로 묶으면 중국 동포 다음으로가 많다고, 소위 말하는 고려인 분들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자격별로 보면은 F4 여기 이제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적을 바꾸신 동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적 회복을 하신 동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려인이라든지 중국 동포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국내 동포 거기서 이제 국내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국인이 돼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좀 오늘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재외동포 F4 비자로가 54만 계시고 영주권 F5로 13만 계시고 방문 취업이 10만 4천. 동포청 생각으로는 이 방문 취업은 거의 F4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동거가 3만 6천 계시고 기타가 4만 3천 계십니다. 저희가 국내 동포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에 조금 더 달라진 정책 기조가 뭐냐면 이제 물론 국내 동포들에 대한 편의와 입국상의 편의와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전에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법이라고 하는 법무부에서 하는 법에 그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국내 동포의 입국상의 편의까지는 그 전에 법무부에서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체류 지원과 정착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생기면서 처음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내 동포에 대해서도 지원이라든지 정착을 위한 이제 활동을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서비스 지원센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포들의 민원 사항을 사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원센터라고 민원센터라는 거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외동포 분들은 다 대부분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비스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 재외 공간에서 주로 그런 민원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센터링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락기구다에 가깝고요. 물론 거기서 상담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상담 건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하루에 뭐 한 10건, 20건 정도고 온라인 상담은 또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센터가 서울에만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국내 동포를 위한 이제 그런 지원 소위 말하는 뭐 이름을 말한다면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저희 국내 동포 지원 정책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12페이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 정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출입국 체류의 편의를 위한 제도 안내나 설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걸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핵심은 두 번째인데요. 국내 동포 정착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이제 협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뒤에 좀 더 저희가 그거를 구체화하게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도 하고 담보단체 지자체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것을 마련하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장에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아닐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국내 내국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교과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친근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수록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우호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파하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뭐 국내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캠페인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추진을 하려고 추진을 일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저희가 구축사업 신규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자료로는 12페이지입니다. 하단인데요. 저희가 25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체계를 좀 갖추겠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포들을 위한, 그러니까 동포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라든지 그 교육의 내용들을 개발을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하고 그걸 점점 퍼뜨려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령별로 필요한 그런 중점들, 그 교육들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에 대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고요. 진로 설계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포함이 될 거고요. 성인을 위한 거는 실용 한국어라든지 자격증 취득, 직무 역량 강화가 있고요. 노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변화, 생활 적응 등을 위한 문화교육 등이 이루어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포청이 다른 뭐 행정청에 비해서 지방 조직이 없어요. 지방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예시를 드리고 그 중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어떤 곳은 한국어를 열심히 하신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한국 문화를 열심히 하신 데도 있고
뭐 안전교육이라든가 진로 설계를 위한 교육을 하신 데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지금 예산을 확보를 정부 단계에서는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로 저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정착을 위한 쉘터 운영과 그건 이제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쉘터 운영과 정착 지원금도 일부가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지자체별로 좀 사업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 그 마련한 사업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국내 동포에 대한 지원에 물론 교육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해왔던 역사적 특수 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포 부등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료 14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할린 동포의 동방가족 영주기억국 사업을 정착 및 정착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법을 바꿨는데요. 이게 24년도부터 시행되죠. 그래서 직계 한 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본인과 직계 비속 한 명이었는데 자녀까지 자녀 모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 그 사할린 동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활 안정을 추가를 했어요. 생활 안정을 추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일단 근거는 마련을 했습니다. 생활 안정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는 사실은 뭐 제가 이 개정 과정에 직접 외교부에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게 2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서 점점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개선이 되어 왔거든요. 이거는 부처하고 뭐 협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동포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할린 동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게 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영주 귀국 대상이 갈립니다. 지금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돌아올 수 없었던 상황에 계신 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위로 또는 사죄의 마음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구소련이 그러니까 붕괴되기 직전, 그러니까 소련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수교되기 직전까지 상황에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제외동포청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상의 부족이죠, 결국은. 45년 8월 15일도 일본으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 15일 끊긴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의적으로 끊었는데 해방되고는 다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문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동포청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국 방문 사업이라든지 기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99년까지 구소련 붕괴까지 99년이 아니죠. 네, 91년이 죄송합니다. 되면은 사실은 모국동문 2, 3세 모국동문 방문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들 오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 사업은 형식적인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 사실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TV를 통한 저 인식 계속 이 살인 농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일깨워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국회 지적은 받았습니다. 왜 기념식을 안 했냐고.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기념식보다는 그런 사업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살인 농포의 아픔과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데는 더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 동포들인데요. 고려인 동포들을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고려인 동포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법도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법의 변화보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은 러시아나 CIS 지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성공하시고 정착하시도록 돕는 활동도 계속 할 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고 그분들이 한국의 사회에서 잘 융화되어서 한국인으로서 물론 처음엔 재동포로 시작을 하셨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동포청으로서는 동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요. 국내 인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산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허들은 인식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무국적 동포에 대한 법률 지원, 국적을 찾아드리는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가신 지역에서 잘 경제적으로 문제없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지원 사업의 내용들이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해보죠. 그럼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들이 농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다음 넥스트로 가는 것들이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지부진한데 그런 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직무교육 연수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사실은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고려인의 큰 틀에서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 파독 근로자 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려인 소외 플러스 다른 이제 소외되어 있던 잘 저희 챙기지 못했던 소외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잘 챙기지 못했던 동포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특화된 모국 방문 사업을 교육과 연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다문화 지역으로도 저희가 연결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넘쳤지만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